건물. 와, 내 친구가 건물주라니. 건물을 봐도 믿기지가 않네. 해. 고마워.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게 내 건물이라니. 네가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 안 해본 일이 없어잖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까 맘껏 누려. 알았지? 그럴게. 그동안 너가 옆에서 얼마나 나 챙겨줬어. 진짜 믿을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다니까. 고맙다, 친구야. 친구 사이에 고마울 것도 많다. 친구라면 당연히 옆에서 도와주고 의지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딴 쓰레기 자식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 인생 살아. 대한민국에서 건물 주면 새 인생 살기 충분하지. 안 그래? 그래. 그런 쓰레기 자식은 이제 내 안중에도 없어. 앞으로 살면서 마주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회상, 집.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내가 바람까지 폈는데 왜 자꾸 매달리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여보, 이러지 마. 나 임신까지 했잖아. 근데 어떻게 이혼이 그리 쉬워? 그러게 누가 임신하래? 나 원치 않은 아이야. 내가 그 애 때문에 너랑 살아야 되냐? 그냥 이혼하자고, 어?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 정말. 아무리 원치 않은 아이라고 해도 당신 아이야. 어떻게 이래? 어? 내 아이건 뭐든 간에 난 아빠가 돼줄 생각 없다니까. 그리고 네가 이혼할 생각 없다고 해도 반드시 이혼하게 돼 있어. 내가 바람피는 여자 유명한 로펌 변호사거든. 어떻게든 방법 써서 너랑 이혼하게 해준다는데? 뭐? 무슨 변호사가 바람을... 진짜 왜 이래? 이번에 바람 핀 거 내가 눈 감고 넘어가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 좀 해보자. 어? 생각 좋아하네. 평소엔 생각 없이 살면서 왜 이번에 생각을 하지? 네 그 멍청한 머리로 열심히 생각 굴려봤자 소용없어. 난 이혼소송 밟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고 싶으면 소송 걸기 전에 합의 이혼 하든가. 회상. 한 달 후 병원. 뭐라고요? 유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님 몸을 무리하게 움직였나요? 태아는 엄마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어찌되었든 유감입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네? 선생님 의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이 아이 없으면 앞으로 살 가망을 못 느낀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안정 취하세요. 회상 6달 후 법원. 이렇게까지 하니 속이 시원해? 멀쩡하게 집안일한 사람 사치 부리고 정신 이상제로 몰아가니까 좋냐고. 내가 뭘? 법은 증거로 판단하는 거 몰라? 너가 그렇게 한 정황이 다 증거로 남아 있는데 어떡해? 어? 어쨌든 법은 우리 편을 들어줬으니 그쪽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걸요? 그래도 당신 처지가 딱하긴 하니까 재산 분할은 좀 신경 써줄게요. 뭐라고? 내 남편이랑 바람핀 주제에 네가 감히... 네가 감이라니. 이제 내 와이프 될 사람인데. 그리고 네가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소연이 로펌 변호사라고. 니처럼 대학도 못 나온 애랑 차원이 달라. 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기 유산했다고 했을 때도 잘 됐다고 손뼉까지 치고. 당신이 사람이야? 어차피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다행인 거지. 야, 그래도 걔가 엄마 안 닮고 나 닮았다 보다. 눈치가 빨라서 아무도 지 원하지 않는 줄 알고 알아서 사라져 버렸으니. 너한테도 잘 된 거야. 네가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애 키우는데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아줌마, 제발 현실 파악 좀 해요. 아무리 머리가 멍청해도 그 정도 머리는 있지 않나? 내가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니까. 그동안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되지? 그러니까 말이야. 맨날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오빠가 왜 그렇게 답답해했는지 이해가 되네. 뭐 그래도 마냥 나쁜 건 아니야. 저 아줌마 덕분에 우리가 만난 거잖아. 하긴
내가 저 여자랑 안 살았음 네 사무실에 찾아갈 일도 없었겠지. 아무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매달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눈치는 있지? 그런 기미만 보여봐. 내가 바로 법으로 해결해 버릴 테니까. 가자, 오빠. 어? 나쁜 놈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못된 짓도 정도껏 해야지. 그래도 한때 결혼해서 같이 산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 지 자식 죽었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가, 미안해. 엄마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네 목숨 헛되지 않게 엄마 열심히 살게. 정말 미안해. 회상 끝. 건물. 아가, 엄마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건물도 하나 살 수 있게 됐고. 네가 살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하늘에서 엄마 지켜보고 있으리라 믿고 더 열심히 살게.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럴게. 우리 아가 고마워. 일주일 후 건물. 아유, 사모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를 왜 사모님이 하세요? 청소 아주머니 곧 출근하실 텐데. 같이 하면 좋죠. 제가 먼저 이렇게 청소해 놓으면 아주머니도 청소하기 수월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건물 청소 절대 사람 혼자서 다 못해요. 조금만 해도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하거든요. 그러니 시간 되는 사람이 틈틈이 청소해 놓으면 좋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고생스러운 일을 왜 사모님이 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우, 괜찮다니까요. 저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건물 내가 청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이, 그래도 제가 편치가 않은데 괜찮다니까 그러시네. 얼른 들어가세요. 아, 제가 관리실에 도시락 갖다 놨거든요. 곧 식사 시간이신데 그거 드세요. 이 앞에 도시락집 여러 데서 사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유, 제 식사까지 사오셨어요? 감사해요, 사모님.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거니 식구나 다름없는걸요. 아, 도시락 하나 더 올려놨거든요. 그건 이따 청소 아주머니 오시면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잘 먹을게요. 네, 끼니 거르지 마시고 드세요.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한들 사람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번처럼 세입자 전등 갈아준다고 점심 거르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럴게요. 참, 이런 건물주가 세상에 어딨나. 이렇게 자기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일일이 다 챙겨주고. 인정도 많고 참 사람 자체가 다정하네. 30분 후. 아, 이제 아주머니 올 시간이니까 그만해야겠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머니도 청소하실 때 편하시겠지? 뭐야? 설마가 김진호?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와, 여기서 만나네. 이혼하고 연락이 아예 없길래 대체 뭐하고 사나 궁금은 했는데 고작 한다는 게 청소부야? 하긴 뭐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긴 하지. 어우, 벌써부터 몸에서 걸레뻔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짜 쪽팔린다, 쪽팔려. 남이 뭐하든 신경 쓰지 말고 볼 일만 보고 가. 나 너랑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니까. 네가 뭔데 볼 일만 보고 가라 말아요. 여기가 네 건물도 아니고. 고장 여기서 청소하는 주제에 나 여기 세입자 될 사람이야. 뭐? 세입자가 된다고? 그래.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여기가 제일 마땅하네. 건물도 새 건물이고 위치도 좋고 어쩌면 자주 볼 수도 있겠다. 내 사무실도 청소 깔끔하게 해놔. 알았지? 그럼 혹시 알아? 내가 팁이라도 던져줄지?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는 무슨. 너 청소 아줌마가 말이 너무 심하네. 나중에 건물주 만나게 되면 다 말해야겠다. 여기 청소 아줌마가 너무 형편이 없다고. 뭐? 진짜 그렇게 하기 전에 알아서 기어. 나도 네가 우리 사무실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내 말 잘 들으면 굳이 그렇게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한때 같이 산 정이란 게 있는 거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옷 좀 갖춰서 입고 해라. 이 추운 겨울에 고작 이런 얇은 티 하나 입고 청소라면 어떡하냐?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여기 건물주가 월급을 많이 안 줘. 그래서 그래? 신경 쓰지 말고 꺼지라니까. 뭐, 말도 험하게 하네. 하긴, 나랑 이혼하고 나니 현실이 녹록지 않지. 이렇게 보니까 불쌍하긴 하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앞으로 종종 볼 수도 있겠네. 그럼 다음에 봐. 중개인 곧 온다고 하네. 사무실 보러 온다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아,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째 이렇게 만나? 사람 보자마자 무시하는 건 여전하네. 3년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 1시간 후, 중개소. 그럼 아까 본 건물로 계약하는 걸로 하죠. 예, 선택 잘하셨어요. 저기 건물이 새 건물이기도 하고 시설도 좋아요. 위치도 역 근처라 괜찮고 그에 비해선 월세가 저렴한 편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건물주 사모님이 어찌나 성격이 좋으신지 세입자분들 만족도가 엄청 높다니까요. 그래요? 뭐 그럼 나야도 땡큐죠. 근데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 아, 당장은 1인 사업이라 직원은 없어요. 요새 유행하는 거 이것저것 하려고요. 나도 급하게 사업하기로 한 거라 정신이 없어요. 이것저것이요? 젊은 사람이니 뭔들 못하겠어요. 기왕 시작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네. 잘 돼야죠.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후회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네? 뭐를요? 아니에요. 잠깐 흥분했네요. 어떤 이상한 여자한테 홀려서 전 재산을 다 털릴 뻔했거든요. 아무튼 저 진짜 잘 돼야 돼요. 이게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니까요. 그래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일 잘 풀리게 돼 있지. 이제 사모님 오신다고 하네요. 에, 아유, 사모님 오셨어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얼굴을 요새 통 못 뵀네요. 어? 뭐, 뭐요? 인사드리세요. 계약하려고 하시는 건물 사장님이세요. 뭐라고요? 아니, 이 여자가 건물주라고요? 아니, 왜 사모님한테 사태질을 하시고, 사모님,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잘못하신 게 뭐가 있다고요. 보자마자 삿대질은 좀 실례긴 하네요. 아니, 너가 어떻게 여기 건물주야? 너 방금까지도 청소하고 있었잖아. 청소하는 걸 보셨구나. 사모님이 먼지 부지런하셔서 종종 손수 관리하고 그러세요. 그거 보고 오해하셨나 보네. 그래도 이렇게 놀랄 것까지 있나? 사장님, 죄송한데 저 이 계약 안 하려고요. 네? 아니 왜 계약을 안 하신다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데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난 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가족이 되기가 싫어서요. 그냥 다른 건물 알아봐 주세요. 그럼 이만. 잠깐만. 얘기 좀 해. 어? 난 그쪽이랑 할 말 없는데요. 이 손 좀 놓지. 놓을게. 그니까 얘기 좀 해. 그래도 3년 만에 봤는데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얘기 좀 하자. 잠시 후, 카페. 우리 사이에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 난 도통 모르겠네. 할 말이 왜 없어? 당신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건물을 산 거야? 내가 그것까지 너한테 말해줘야 되니? 아이, 빡빡하게 왜 이래.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그리고 나도 지난 3년 동안 힘들었어. 그 변호사 말이야. 알고 보니 순 사기꾼인 거 있지? 이렇게 의뢰인 꼬셔서 돈 뜯어낸 다음에 잠적하는 게 개수법이더라고. 순진한 내가 거기에 딱 넘어간 거고. 괜히 엄한 당신만 상처받았지 뭐. 나도 돈 다 털릴 뻔한 거 간신히 모면한 거야. 남은 돈으로 그냥 사무실 하나 꾸려서 사업이나 하려고 한 거고. 근데 이 건물이 당신 건물일 줄이야. 정말 꿈이라고 해도 안 믿겨진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봐서 좋네. 지난 3년 동안 네가 무슨 일을 당했든 난 관심도 없어. 이딴 자질구레한 말하려고 나 불러냈어? 나 바쁜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차 마시면서 할 얘기 없을 것 같은데. 아이,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건물주가 뭐가 그리 바쁘다고. 아니, 근데 아까 청소는 대체 왜 한 거야? 건물주가 그렇게 청소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오해하지.
그리고 건물주인데 옷도 좀 갖춰 입고 그러고 다니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당신 무시하잖아. 아까 중개인한테 들어보니까 세입자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한다며? 사정도 많이 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이야 뭐 착한 척 하고 싶어서 그러겠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야갔는지 알아? 그거 다 이용해 먹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빡빡하게 굴어. 청소 이런 것도 아줌마 시키고. 내가 왜 니한테 그딴 조언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내 건물 내가 알아서 해. 신경 꺼. 아, 어떻게 그러냐? 내일이기도 한데. 내일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뭐? 너 미쳤어? 어디다 대고 다시 시작을 하재? 아까 말했듯이 나도 피해자야. 그 여자한테 우리 둘 다 놀아던 거라고. 솔직히 그 여자 아니었음. 우리 둘 지금쯤 부부 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에이, 이렇게라도 다시 만난 거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인연이긴 한가 봐. 당신 건물 관리하는 거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아무래도 이런 건물은 남자가 관리를 하는 게 맞거든. 아, 여자가 관리하면 사람들이 웃었나 봐. 당신 그동안 건물 사느라 고생 꽤나 했을 테니까 이제 좀 쉬어. 다른 여자들처럼 옷도 명품으로 사 입고 여행도 이곳저곳 가고 하려니까. 이런 굳은 일은 내가 할게. 내가 네 속셈 모를 것 같아?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꺼져. 난 네 얼굴만 보고 있어도 천불이 나는 사람이야. 그러니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 달라고. 다 지난 일을 갖고 왜 그래? 우리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5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왜 좋은 건 기억하지 못하고 나쁜 것만 기억해서 이래?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네. 나도 그 꽃뱀 같은 기집애한테 당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잘 알았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잘해보려는 거 아니야. 설마 당신 남자 있는 건 아니지? 내가 건물주인 거 알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네 더러운 속셈 뻔히 보이니까 허튼 소리 말고 그냥 꺼져. 네가 그동안 반성을 했든 헛짓거리를 했든 난 관심 없으니까. 아, 저 여자가 3년 동안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독해졌지? 예전엔 좀만 달래도 바로 넘어왔는데. 가뜩이나 돈 없어서 쪼들렸는데 건물주 와이프가 알아서 나타나 준다니. 역시 하늘은 내 편이라 이 말이지. 공 좀 드려야겠다. 그날 저녁 식당. 뭐? 그 쓰레기 자식을 만났다고? 그것도 네 건물에 들어오려는 세입자로? 그래. 나 청소하고 있을 때 마주쳤을 땐 고작 하고 있는 게 청소냐고 비아냥대더니 내가 건물주라는 거 알고 나선 대뜸 잘해보자고 하더라. 어찌나 어이가 없든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설마 다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지? 얘는? 내가 미쳤다고 그 자식을 다시 만나? 얼굴만 봐도 소름 끼치는 인간이랑 어떻게 만나? 수작 부리는 거 다 보이니까 꺼지라고 했지. 먼저 죽은 우리 아기만 생각해도 그 사람 면상을 찢어 발기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아, 그래. 나도 혹시나 싶었어. 너가 연애 시절에 그 인간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생각 잠깐 나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네 건물에 들어오기로 한 거야? 어림도 없지. 월세를 몇 배를 얹어서 준다고 해도 그 자식이 내 건물에 들어오는 일 없어. 중개인한테도 다시 전화해서 그 사람 절대 내 건물에 못 들어오게 하라고 단단히 일러뒀지. 잘했어. 아, 만나도 뭐 이렇게 만나냐? 그래도 난 한편으론 통쾌하다. 그 자식이 너 잘된 거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 분명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야. 아, 후회고 뭐고 그냥 영영 안 만나는 게 내 바람이야. 다음날 건물. 아이, 그러니까 대긴 누구냐니까요. 누군데 여기 청소를 하고 있어요? 에? 아이, 이 아저씨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여기 건물주 남편이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어? 아, 그냥 돌아가시라니까. 청소만 하고 간다고요. 아이, 그런 말을 사모님께 못 들었는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건물 청소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지. 그리고 전소 아주머니 곧 온대고요. 당신이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이, 이제 내 건물인데 당연히 내가 관리를 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나대다가 잘리는 수가 있어. 미리미리 조심합시다. 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모님 마침 오셨네. 사모님, 이 사람 혹시 알아요? 다짜고짜 건물 청소하는데
영 못 보던 얼굴이라 쫓아내려던 잠이었거든요. 아유, 우리 지나왔어? 이제 오네. 한참 기다렸잖아. 그래도 내가 당신 기다릴 동안 여기 물걸레질도 하고 쓰레기도 치웠어. 어떤 개념 없는 자식이 계단에 김치 국물을 흘렸더라고. 내가 그것까지 싹 다 치웠지. 잘했지? 네가 여길 왜 와? 내가 분명히 내 앞에 다신 눈에 띄지 말라고 했을 텐데. 우리 건물도 못 들어온다고 말했고. 나도 말했잖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시 잘 지내고 싶다고. 서로 말 안 들은 건 또이또이네. 그치?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이제부터 저 사람 우리 건물 들어오는 게 보이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고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아, 그쵸? 어쩐지 수상하다 싶었어. 자꾸 저 사람이 사모님 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젊은 사람이 머리가 돌았나 보네.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나 받아. 아, 요새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건지. 뭐요? 아저씨, 이리 와봐. 누가 누구한테 치료를 받으래? 지는 머리카락 다 해질 때까지 남의 건물 관리나 해주는 주제에. 아저씨, 이 자식 말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아, 그래도 문제 생기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요. 준호야, 저 자식 당장 잘라. 건물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췄다니까. 저런 자식을 어떻게 건물 관리인으로 둘 수가 있어. 당장 저 자식부터 자르고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대체 왜 이래? 왜 남의 건물에 와서 이 난리야? 이 난리라니. 너 도와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너가 건물을 처음 관리해서 모르나 본데. 관리인 고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렇게 사람 못 알아보고 욕부터 하는 사람은 건물 이미지를 다 깎아먹는다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하든가 해야지. 아이, 무슨 경찰 신고야. 그리고 신고해도 뭐로 신고할 건데? 네가 내 허락 없이 내 건물을 휘젓고 다니는데 당연히 신고할 수 있지. 내가 여기 손님으로 왔다고 하면 바로 소용 없어지는데. 여기 편의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미용실도 있는데 나도 그럴 목적으로 왔다고 하면 바로 게임 오버 아니야? 뭐? 넌 나한테 안 돼. 그깟 일로 경찰에 신고해봤자 경찰은 우리 일에 관심도 없어. 그니까 괜히 앙탈 부리지 말고 나 하자는 대로 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오겠다는 거야? 내가 어제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너가 내 마음 받아줄 때까진 그렇게 해야지. 다 늙어서 이런 짓 하는 것도 나름 스릴 있네. 예전엔 너가 나를 이렇게 졸졸 쫓아왔는데 말이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가 너한테 사랑 구걸하는 날도 다 오고. 안 그래? 사랑 같은 말 집어치우고 당장 나가. 3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 건물주인 거 알고선 다시 시작하잔 말을 내가 고지고대로 믿을 것 같아? 네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밖에 없던 거 앞으로 보여줄게. 됐지?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내일 다시 올게. 내일은 점심시간 맞춰서 올 테니까 같이 점심이나 먹자. 요 앞에 초밥집 맛이 괜찮더라? 안녕. 아, 그냥 쫓아내는 걸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말 맨날 찾아올 기세네. 일을 어쩜 좋아. 그날 저녁 전화. 이참에 아예 골려줘버려. 다신 찾아오지도 못하게. 골려주라고? 아, 난 그 자식이랑 말도 섞기 싫단 말이야. 이미 그 자식은 계속 네 건물에 올 것 같던데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한다느니 그 자식한테 통하지도 않는 방패 들이밀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인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결혼 생활했을 때도 너 얼마나 무시했어. 그러니 대놓고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도리어 소송까지 걸어버린 거고. 너도 반격할 때가 됐어. 어떻게?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내 말대로만 해. 그 자식 다신 너한테 발 못 붙이게 할 테니까. 다음날 점심 식당. 오늘은 그래도 태도가 좀 괜찮네. 아, 거 봐. 이렇게 순순히 응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기 식당 기억나? 이 식당이 아직도 있더라. 당신 여기서 아르바이트 했었잖아. 난 여기 손님으로 왔고. 그걸 기억하나 보네. 당연하지. 아무리 내가 그때 당신한테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랑 어떻게 처음 만났는진 기억하지. 그래도 당신 내 와이프잖아. 남편이 돼서 그 정도 성이 있어야지. 하긴 그렇긴 하지.
당신이 그래도 나한테 애정이 있으니 결혼했겠지? 그럼 결혼을 뭐 아무랑 하는 것도 아니고. 나 당신 그래도 좋아했어. 끝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 여자랑은 이미 끝난 거고? 그 여자? 아, 그 사기꾼 변호사 기집애? 진짜 끝났지. 솔직히 나도 바람까지 피워놓고 당신 그렇게 몰아세우고 싶진 않았거든. 근데 그 기집애가 날 홀리면서 빨리 이혼을 해요. 자기랑 결혼할 수 있다면서 하도 압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그 뒤로 하자는 결혼은 안 하고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몇 번 주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뭐라고 했는데 그만 잠적했지 뭐야. 정신 차려보니까 수중에 돈이 5천밖에 없는 거 있지. 다니던 회사도 잘려서 뭐 할지 방황하다가 일단 조그만 사무실 하나 구해서 스마트 스토어 그런 거 해보려고 부동산 들린 건데 거기서 당신을 보게 될 줄은 몰랐지. 그런 거구나. 당신도 힘들었겠네. 이제야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구나. 그래, 나도 당신 못지않게 힘들었어. 배신당한다는 기분을 처음 느껴봤다고. 그래도 다 당신이랑 잘 되려고 그런 일을 겪은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당신한테 막말하고 나서 후회했다니까. 가증스러워서 더는 못 봐주겠네. 아이 죽은 게 잘된 일이라고 손뼉까지 치던 인간이. 암튼 이렇게 종종 밥도 같이 먹고 차도 한잔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앙금도 풀고 잘 지내보자고. 내가 그래도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일했잖아. 건물 관리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 될 거야. 그래. 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신이랑 원수처럼 지낼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아, 그래. 그 기집애 때문에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거지. 그 기집애만 아니었다면 우리 사이 괜찮다니까. 내가 이제부터라도 잘해줄게. 알았어. 나도 당신한테 악감정 없으니까 친구처럼 지내자. 그리고 우리 건물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가. 오, 그래도 돼? 어차피 새 건물이라 자리가 많이 남았거든. 어차피 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근데 내가 가진 게 5천만 원밖에 없어서 보증금이랑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긴 해. 그럼 그냥 보증금만 내. 사정 좀 좋아지면 월세 내든가 하고. 정말? 그래도 돼? 그래. 우리가 보통 사이도 아닌데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지. 내일 내가 계약서 보낼 테니까 사인하고. 오, 고마워. 우와, 씨, 일이 점점 잘 풀리는데? 보증금이야 어차피 돌려받으면 그만이고 어차피 무슨 일 해야 될지 몰라서 월세 내는 것도 아깝긴 했는데. 일 핑계로 사무실 자주 들르면서 절절 완전히 나한테 넘어오게 만들면 건물이 내 거가 되는 거잖아? 4천 투자하고 10억짜리 건물 갖게 생겼네. 아싸! 다음날 전화. 여보, 계약서에 사인해서 보냈어. 확인해봐. 보증금도 보냈고. 확인했어. 바로 입주 가능해. 고마워.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 그러게. 하는 일은 정해졌고 스마트 스토어 그것도 업종도 다양하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던데. 사업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나 예전에 회사 다니기 전에도 사업 몇 번 했었잖아. 하는 거마다 손해는 안 났었고. 지금은 사업 구상 중이야. 그래도 매일 출근할 거니까 당신 얼굴은 자주 볼 수 있어. 당신도 건물 매일 오는 거 같던데? 어, 이것저것 관리하느라.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럴게. 고마워. 뭘, 이 정도야. 남편이 돼 당연히 도와줘야지. 다음날, 건물. 바빠? 점심 같이 먹으려고 왔는데. 아니야. 나도 마침 출출해서 당신이랑 같이 점심이나 먹으려던 찰나였어.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나갈래? 어디? 아, 그때 말했던 초밥집 갈래? 거기 진짜 맛있더라고. 초밥 좋지. 잠시 후, 초밥집. 여기 도시락 세트 있네. C세트가 가장 비싸고 맛있어 보이네. 이걸로 20박스 사면 되겠다. 어? 20박스? 뭘 그렇게 많이 사? 이거 한 박스에 5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우리만 먹어. 건물 세입자도 챙겨드리고 관리 아저씨랑 청소 아주머니도 챙겨줘야지. 아니 왜 그 사람들 것까지 사? 자기들끼리 알아서 먹겠지. 사업 몇 번 해본 사람이 왜 그래? 그래도 내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밥 한 끼 정도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난 해야 된다고 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이 아까우면 관둬. 내가 사면 되니까. 난 당신이 내 건물, 당신 건물처럼 생각하고 관리해준다 그래서 진심으로 믿었거든. 근데 아닌가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어차피 우리 둘 이혼한 사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이잖아. 그래도 난 당신이 아직도 내 남편이라고 믿고 보증금만 잠시 맡아주고 공짜로 사무실 빌려준 건데 이렇게 세입자들 밥 사주는 돈을 아낄 줄은 몰랐네. 그냥 내가 낼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당신 당연히 내 와이프라고 생각하지. 내가 밥값 낼게.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난 종종 내 세입자들이랑 건물에서 일하는 분들께 밥 사드리거든. 한 식구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소문도 좋게 나서 우리 건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아이, 그렇지. 중개인도 당신 성격 좋다고 소문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당신도 우리 세입자랑 직원분들께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다 소문으로 간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도 당신을 건물주로 존중해주지. 건물주? 그럼 아니야? 나랑 합치고 싶다며. 그럼 당신도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지. 이게 웬 떡이야. 별로 약도 안 쳤는데 알아서 내 건물이라고 해주네. 하긴 얘가 원래 이렇게 쉬운 여자긴 했어. 정말 감동이다. 고마워 여보.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럼 우리 그냥 혼인신고부터 다시 할까? 그래도 아직은 이르지. 우리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신중할 필요가 있지. 나도 당신이랑 이혼한 상처가 꽤 컸거든. 아직도 당신 볼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아, 그래? 솔직히 우리 결혼 생활도 어땠어? 나 당신한테 그 흔한 반지도 가방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돌아보고 나니 은근 섭섭하더라고. 아, 그랬구나. 미안. 나도 그때 영 정신이 없어서. 이미 지난 일 갖고 싸우긴 좀 그렇지만 그냥 그랬다고.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돼야 우리가 다시 시작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러니 혼인신고는 좀 미루자. 금방 도장 찍어줄 기세도만. 아쉽네. 하긴 뭐, 지도 여자니까 받고 싶은 게 있겠지. 그래도 좀만 투자하면 건물이 내 거니까 조금만 참자. 일주일 후, 레스토랑. 갑자기 이런 고급 레스토랑엔 왜 오자고 한 거야?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오늘이 특별한 날이니까 그렇지. 자, 이거부터 받아. 이게 뭐야? 가방이네? 그것도 명품이잖아. 당신이 일주일 전에 했던 얘기가 생각나서. 내가 여태껏 당신한테 선물 한 번 준 적이 없더라고. 앞으로 살면서 차차 갚아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이거라도 주려고. 가방 안에 열어볼래? 가방 안에? 이건 또 뭐야? 반지랑 목걸이? 프로포즈 하는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연애 땐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꿈쩍을 안 해도만 나한테 얻을 게 생기니 잘만 사주네. 어, 여보. 내가 엄청 잘해줄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죠. 예전에 남편으로서 해주지 못했던 것들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나 믿어줘. 그래, 알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정말이지? 근데 조건? 그게 뭔데? 사실 당신이 내 건물 보고 접근한 걸까봐 솔직히 좀 불안하거든. 물론 지켜보면서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긴 했지만 아직 좀 의심스럽긴 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살 집은 당신이 좀 구해오면 안 될까? 어? 집을 구해오라고? 어, 그래야 당신이 내 재산 보고 접근한 게 아니란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그치만 당신한테도 말했듯이 나 당신한테 준 보증금이 전부야. 이 상태에서 내가 집을 어떻게 알아봐? 그래서 더 의심됐어. 당신이 돈 떨어져서 나한테 맘도 없는데 접근한 걸까 봐. 집이야 대출받아서 사면 되는 거잖아. 원래 집 살 때 대출 안 받는 집도 없고. 아니, 그야 그렇긴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진짜 진심인데. 아이씨, 갑자기 무슨 집을 해오래. 이 여자가 정말 건물 하나 갖고 있다고 유세 엄청 떠네, 씨. 그러니까 그 진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신이 대출 받아서 집 해오면
매달 세입자들한테 받는 월세 절반 떼줄게. 그걸로 빚은 차차 갚아나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야 내 진심을 믿어주겠다 이 말이지. 아, 그렇게만 하면 괜찮긴 하네. 막상 결혼하고 나면 내 빚도 집이시 될 텐데 마냥 두고 보진 않을 거고. 게다가 매달 받을 월세 반띵해서 준다 하면 가만히 앉아서 돈도 나오는 건데. 그래,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할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집 해오면 그때 혼인신고서 작성하는 걸로 하자. 2달 후, 집. 여기가 정말 당신이 산 집이야? 어때? 괜찮지? 여기 봐, 내 명의로 돼 있어. 이제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앞에 동사무소 있더라. 혼인신고서 거기서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혼인신고서는 무슨. 집 구경 잘했고 여기서 빚 갚으면서 잘 살면 되겠네. 그치? 아, 내가 전단지 하나 받아왔는데. 여기에서 일하면 월급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 전화해서 일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뭐? 그게 뭔 소리야? 나보고 대리기사를 뛰라고? 아니,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집 구해오면 결혼하자며.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단 증거 있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집을 구해오나 한번 궁금해서 구경 온 것뿐이야. 그래도 건물주가 좋긴 좋네. 결혼할 때 그렇게 날 깔아 뭉개던 사람이 내 발밑에서 쩔쩔매는 걸 보면. 뭐라고? 아니, 지금 그럼 나한테 거짓말 친 거야? 빚까지 지게 해놓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어? 빚은 당신이 나한테 줬지. 지금 월세 3달째 밀린 거 알지? 우리 건물이 보증금은 싸도 월세는 비싸거든. 관리비까지 해서 총 600만 원 밀렸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어? 아니, 그건 당신이 보증금만 내면 월세 안 내도 된다고 한 거잖아. 그것도 증거는 없잖아. 계약서에는 보증금 4천에 월세 180만 원 내게 돼 있는데 거기에 관리비가 매달 200씩 나가니까 총 600이 연체된 거지. 무슨 소리야, 그게.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그니까 그렇다는 증거 있냐고. 당신이 그때 그랬지? 법은 증거로 따진다고? 아, 그 여자가 그랬나? 암튼 나도 그래서 이렇게 증거 들이밀면서 당신한테 따지는 거잖아. 당신 지금 증거 있어? 내가 말했던 거 하나로 지금 이 억지 부리는 거잖아. 너 나한테 이러려고 줬거든요? 어? 너야말로 나한테 접근한 의도가 내 건물이었잖아. 그게 아니면 어느 멍청이가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지불해오냐? 그저 월세 반띵 받는 게 좋아 보여서 별 생각도 안 하고 대출 받은 거잖아. 다 네 욕심이 불러온 거야.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물러설 줄 알아? 어? 어디 그렇게 해보든지. 당신 월세 3달 안 낸 거 내가 소송도 걸 수 있어. 그걸 원해? 뭐? 소송? 그래. 2달 이상 월세 안 내면 법적으로 소송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아는 유능한 변호사가 또 있거든. 그 변호사가 그렇다고 하던데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소송을 걸어? 이런 거 가지고라니. 건물주도 세입자가 준 월세로 먹고 사는데. 네가 한 짓이 건물주의 생계를 위협하는 짓이다 이 말이라고. 네가 선택할 건 2가지야. 이대로 소송 걸려서 생고생을 하든지 아님 보증금에서 밀린 월급 제하고 받아서 빚 갚는 데 쓸지. 아, 물론 후자라면 앞으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돼. 너 진짜 애초에 이런 목적이었지? 어? 그래서 집도 일부러 경기도 외곽에 사놓으라고 한 거지? 그래서 부동산에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은 집을 사게 한 거잖아. 어? 나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라고. 맞지?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거겠지. 암튼 나한테 당신 돈 있어. 그거라도 받고 싶으면 당장 내 눈에 띄지 않겠다는 각 썼어.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한 거 변호사한테 들어보니까 스토킹죄로 얼마든지 걸 수 있다고 하더라. 괜히 그런 걸로 고생하기 싫으면 내가 제시한 대안이 가장 깔끔하니까 그렇게 해. 이 여자가 정말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어? 너 원래 이런 여자 아니잖아. 내 아이 죽고 난 뒤부터 변했다 왜? 내가 이런 거에 비하면 너 별로 이런 것도 아니야.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 다행이라 생각해. 다신 나타나지 마. 나도 너처럼 유능한 변호사 써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걸고 넘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럼 3달 동안 날 속인 거야? 멍청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썼지? 그나저나 어떻게
하체까지 끌어다쳐서 빚이 당장 10억이 넘는데 이걸 무슨 수로 갚아. 아이씨, 건물 하나 얻으려다 인생 종축이 생겼네. 한 달 후. 소송이 걸릴 게 무서웠는지 전 남편은 바로 밀린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받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내 건물에 들어오지도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어길 시엔 바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자 아무 말 못하고 사무실을 비우고 가더라고요.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해보자고 했을 땐 굳이 전 남편을 3달 이상 봐가면서 해야 되는 일일까 싶었지만 막상 해보니 전 남편에게 그동안 당했던 상처가 조금은 아프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 사준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반지는 모두 팔아버렸어요. 한 금액의 반은 친구에게 줬고 나머지 반은 제가 가졌고요. 이혼했을 당시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도리어 소송을 당하고 패소하는 바람에 위자료 하나 받지 못했거든요. 이게 위자료라고 생각하려고요. 사실 이렇게 복수를 했어도 뱃속에서 아이를 잃은 슬픔은 사그라들지가 않더라고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를 대신해서 조금의 복수는 해준 것 같아 위안이 되네요. 앞으로는 정말 앞만 보고 착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려고 해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